자, 그러면 이별을 받아들이고 헤어지고 나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 시련의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? 우리가 애인과 헤어지거나 이혼하거나 이런 헤어지는 것도 애도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. 애도 과정은 이제 뭐냐면 상실 후에 이제 강렬하고 복합적인 감정에 우리가 막 휩싸여서 일상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수가 있는데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다 해결을 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과업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데요. 그거를 제가 5가지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수용의 단계인데요. 이 수용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예전에는 난 이 사람이랑 절대 못 헤어져. 나는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.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수용의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헤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. 그거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? 아니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건가요?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.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? 그 이별까지의 과정에서 마음고생도 하고 뭐 상대방이랑 이런 조율도 하다가 실패도 해보고 하면서 헤어지게 되면 수용의 단계가 첫 번째로 이제 오는 거죠. 헤어지나 보다. 내가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구나. 이게 다 소용이 없구나 하는 거를 느끼는 순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2번째는 경험과 표현의 단계입니다. 그래서 이별하고 나서 그 분노, 서글픈 거, 원망스러운 거, 후회되는 거 이런 온갖 나쁜 감정들을 그냥 혼자서 이겨내는 거죠. 내 온 마음으로, 온 몸으로 이겨내면서 그거를 또 표현을 하는 단계인데요. 우리가 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면서 울고불고 하기도 하고 DM을 보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내가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단계인 거죠. 그래서 이럴 때는 혼자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한 순간이기도 해요. 이런 상황에서 내 표현이 자칫 잘못하면 더 파국의 사태로 치달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데 이 표현을 쓴다면,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내 지인분들, 좀 안전한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는 게 네.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. 맞습니다. 그런데 또 이 상황에서 전 파트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고 지나가면 이 애도 과정이 더 길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꼭 네. 그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상담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이때 아니면 또 할 수가 없고 이 시기가 지나면 나 스스로도 뻘쭘해져서 내가 굳이 이제 와서 그 사람한테 그런 거를 얘기를 하기가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이지도 못할 것 같고 나 스스로도 너무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때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으면 하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3번째는 적응의 단계인데요. 이제 이 사람 없는 생활에 우리가 적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이혼을 했다. 그러면 이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가 없는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그 사람이 없는 삶도 뭐 나름 살만하네? 이 사람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네?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혼하고 나서 남편의 빈자리를 처음으로 느낀 게 이 전구가 깜빡거렸을 때 전구를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몰라서 그때 처음으로 빈자리를 느꼈다. 그거를 알아보고 전구를 나 스스로 이제 갈면서 되게 성취감을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작은 성취감 같은 걸 느끼면서 이 이별로 인해서 무너졌던 내 자존감도 조금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단계인 거죠. 그리고 4번째는 연결의 단계입니다. 연결 단계에서는 지금까지는 내가 전 파트너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,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? 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어. 너무 화가 나.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야.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활에 적응해 나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떠올리다 보면 그 사람이랑 나랑 좋은 기억도 있었지.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아주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어. 이런 점은 나빴지만 이런 점은 참 좋았어.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분화가 된다고 할까요? 나쁜 감정뿐만 아니라 좋은 감정도 떠올리게 되고 그런 감정들이 또 통합이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가 있는 과정이 이제 연결 과정인 거죠. 그렇게 4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이별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다. 네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되는 게 회복인 거죠. 회복 단계에서는 그 사람과 이별 전에 막 그런 싸우고 뭐 마음 아프고 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이제 그 사람에게 쓰였던 심리적 에너지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. 앞으로 내가 나아갈 방향은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좀 더 에너지를 써야겠다. 다시 내 삶을 온전하게 즐길 수 있는 단계가 이제 회복의 단계입니다. 이 단계는 1개월, 2개월, 3개월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. 헤어지기 전에 그 사람과의 마음의 깊이라든지 만난 기간이라든지 또 각자의 성격에 따라서도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밀물과 썰물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어떤 때는 내가 좀 회복됐나 보다 싶다가 다시
다시 또 그 나쁜 감정에 확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다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모두가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. 밀물과 썰물처럼 2단계로 갔다가 다시 또 회귀하는 것 같았다가 다시 또 앞으로 나아갔다가 그 단계를 반복하면서 점점 회복이 되는 거고 그 단계에서 내가 막 이거를 빨리 극복하고 싶어서 억압하고 회피할수록 오히려 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 시간을 그냥 온전히 어떻게 보면 즐기면서 눈물이 날 때는 눈물도 흘리고 더 슬퍼지기 위해서 슬픈 영화도 보고 뭐 친구들 만나서 막 꽐라도 대보고 하면서 이 시간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. 시간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네요. 네.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, 그리고 어떤 과정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네요. 네. 이렇게 이별하고 나서 막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주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꼭 이 얘기를 하죠.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해야 돼. 맞아요.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너 내가 여자 소개시켜줄게. 너 걱정하지 마. 내가 남자 소개시켜줄게.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야. 하면서 막 새로운 사람을 막 붙여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. 어떤 이유 때문이죠? 이 시간을 혼자 이제 견뎌내면서 나 스스로 강해지고 상처의 자연 치유 능력?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능력이 있잖아요. 근데 이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내가 이 상처를 다 이겨내기도 전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면 이 상대방을 대할 때도 인간 대 인간, 개인 대 개인으로 독립된 존재로서 만나야 이게 또 건전한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. 예전에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를 이 사람한테 막 투사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보기도 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기가 오히려 힘든 것 같아서 오히려 그렇게 상처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빠르게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라기보다도 왜곡하고 곡해하면서 더 파국적인 관계로 갈 수 있다. 맞아요. 이별하고 빨리 이겨내려면 그럴수록 나 자신에게 집중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이혼한 분들이 많이 겪는 게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해야 되나? 나는 피해자다. 나는 결혼 생활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. 그리고 그 사람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. 그 사람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다. 이런 프레임에 자신을 가두고 생각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.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나에게도 있다. 뭐 어떤 이유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관계에 있어서 나의 책임이 없지는 않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앞으로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. 단순히 네 잘못이야가 아니라 내 잘못도 있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조금 더 내 인생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욕심이 날 때가 많아요. 근데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사실 내 습관이나 내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. 저도 미라클 모닝 한다고 매해 새로 다짐을 하지만 5시에 일어난 적 한 번도 없거든요. 내가 일어나는 시간조차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이게 인생인데 나 자신을 바꾸지 못하면서 상대방이 바뀌어줬으면 하고 바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서 변화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거나 정 그것을 못 견디겠으면 내가 떠나거나 하는 것이고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뿐이다. 내 감정과 생각과 행동 이것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상대방을 내가 변화시키기는 힘들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관계에 임하면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주세진 상담사님을 모시고 이별하는 커플들의 특징과 어떻게 이런 이별의 아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